바로 또 출발합니다. 자, 오늘 또 주말 많은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충분히 또 이제 또 힘을 내서 오늘 경기 고배당까지 또 한번 또 올킬 패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제프 유나이트와 미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승격팀이죠. 승격팀이다 보니 뭐 나름 또 작년 또 2부 리그에서의 맞대결도 또 빈번하게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데이터들이 조금 역시 또 있는 팀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또 이제 약간 작년 맞대결과 조금 다른 게 있죠. 무엇보다 미투가 작년보다 올 시즌 전력 변화가 조금 심하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승격하면서 감독도 교체를 했고 또 주전 멤버들도 거의 다 2군에 내려놓고 왔어요. 2군에 다 흩어져 있어.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우승은 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미투의 전력 변화는 작년보다 업그레이드가 됐냐 이렇게 봤을 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조금 좋은 내용들이 좀 아니죠. 일단 지벤드로 뭐 패트릭, 뭐 가토, 뭐 주전 멤버들의 부상 이슈부터 1군 멤버 7명이 빠져있다는 점들은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반면 또 제프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약간 나름의 또 이제 전력들을 그대로 또 들고 이렇게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나는 또 승격팀이지만은 전력적으로 조금 이제 조금 체계를 조금 잡고 있는 그런 페이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경기 때 카를리뉴스가 이제 복귀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최근에 또 부상 여파가 좀 있긴 했지만은 역시 또 무엇보다 조금 부상 여파에서 일단 최근 라인업 중에서 제일 좋은 라인업을 오늘 약간 포진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또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상대전에서 최근에 또 제프가 미토전에 6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상대전에 조금 강점들을 조금 품어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제가 봤을 때 일단 작년보다 미토가 약해졌다고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고요. 굳이 또 언어바를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언어바는 그때그때마다 온도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여기는 언어바는 패스하시고 제프 사이드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톤 또 부상 여파도 크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약간 홈팀의 기세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오클랜드와 멜버른 빅토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클랜드 FC도 동기부여가 있고요. 또 멜버른 빅토리도 역시 또 동기부여가 있죠. 두 팀들의 동기부여가 맞물리는 경기인데요. 일단 이제 또 오클랜드도 지금 뉴캐슬 제츠와 지금 이제 승점이 3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 우승 가능성이 또 열려 있고 멜버른 빅토리도 지금 현재 뭐 승점 35점이다 보니까 뭐 주변적으로 아직까지 또 우승 가능성이 또 남아있는 팀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플레이오프 경쟁도 조금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두 팀들의 동기부여는 무엇보다 상당히 또 맞물리는 경기다. 일단 최근에 또 오클랜드가 작년 대에 비해서 공격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공격력에서 뭐 베르고스가 또 의외의 또 활약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 시즌 수비 1위 팀이었거든. 최소 실점 1위 팀이었는데 올 시즌 작년 대비해서는 실점률이 조금 높아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이고 멜버른 빅토리와의 또 매치에서도 최근에 또 매치업에서 상당히 또 고전했던 면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다는 점에서는 약간 요 경기는 저는 약간 승패는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또 오클의 정배당 또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최근에 또 멜버른 빅토리도 베르고스나 후안마타 또 뭐 젤라치치 이런 자원들의 공격진들이 상당히 또 이제 퍼포먼스가 조금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승패는 한 차례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하겠다. 다만 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이 경기는 2.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로는 충분히 또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실 수 있을 정도로 두 팀들의 공격진들이 최근에 또 폼이 좋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는 승패는 한 차례 관망하세요. 관망하시고 충분히 또 오바로의 접근 포인트만 조금 고려를 하시더라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마치다와 가시와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들어 이제 또 마치다 같은 경우도 뭔가 작년 대비해서 올 시즌 딱히 그렇게 큰 임팩트를 조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물론 또 이제 또 리그 내에서 뭐 동부 3위 4승 4무 2패 준수한 성적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 뭔가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이제 조금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확인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약간 긍정적인 내용이 에릭이 이제 징계에서 복귀를 해요. 에릭 복귀가 조금 예정이 돼 있고
그 가운데 약간 소마는 조금 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공격진들이 일단 100%의 또 컨디션은 조금 아니라는 점인데요. 뭐 그렇더라도 일단 소마를 제외하고 뭐 나성호나 또 이런 자원들이 충분히 또 가용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은 뭐 그래도 약간 라인업에서의 정상적인 컨디션을 조금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가시와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3경기 무패 행진으로 시즌 출발이 되게 안 좋았어요. 가시화가 조금 그런 면들이 좀 있는데 최근은 약간 그런 경기들을 조금 이제 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경기력들을 조금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부상 여파 커요. 가시화는. 호소야가 여전히 또 부진하고 뭐 최근에 또 세가와의 또 활약이 조금 좋은 폼을 조금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저번처럼 공격진들도 조금 부진한 데다가 실제 또 지금 현재 부상 여파는 미드필더 라인업들의 준주전 미드필더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빠져 있다는 점들은 과연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경기는 왜 가시화가 왜 정배일까? 요게 조금 고민이 돼요. 오히려 라인업은 정상적인 라인업은 마치다가 훨씬 더 준수한 라인업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이고 실제 또 가시화가 또 마치다 원정에서 최근에 또 2연패입니다. 2연패로 상당히 또 부진한 면들을 조금 보여줬다면은 전 요 경기는 이제 프랜사이드 접근 포인트가 상당히 또 좋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요 핸디값 일반 승 패턴에서도 약간 마치다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긴 해요. 일단 소마가 빠져 있더라도 공격 라인업이 훨씬 더 컨디션들이 조금 준수하다는 점에서 전 충분히 또 용기는 마치다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고려를 해보셔도 좋겠고요. 일단 또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또 프랜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조금더 충분히 또 리딩감을 조금 보실 수 있는 경기는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언어바가 조금 패스입니다. 언어바는 조금 패스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또 용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마치다 역배 가능성 한번 또 열어놓으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 이렇게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산프이로와 시미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산프 무엇보다 지금 이제 4연패야. 어떻게 보면 또 지금 라인업에 부상자도 많냐? 그렇진 않단 말이죠. 어느 정도 또 복귀도 했고 조금 뭐 최근에 또 제르망도 또 있고 이런 애인데 저마토로 경기 컨디션이 딱히 지금 이제 조금 좋은 상황이 좀 아니죠. 심지어 또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가 산프이로를 약간 좋게 평가를 조금 내렸던 경기였는데요. 후쿠오카전이었어요. 올 시즌에 또 후쿠오카가 리그 내에서 1승도 없었고 특히 또 원정 후쿠오카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약간 산프의 우세를 충분히 또 고려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 이거를 좀 봤었던 내용인데요. 실제 그 경기까지 또 후쿠오카의 첫 승제물이 돼버렸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조금 좋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그래도 약간 뭐랄까요? 조금 이제 라인업이 아르슬란이 또 복귀를 하기 때문에 아르슬란 복귀를 한다면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뭐 공격진들이 조금 더 활기를 조금 띨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실 수 있는 패턴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치미즈도 역시 또 지금 현재 미드필더 라인업들, 수비 라인업들의 곳곳에서 지금 부상자들이 조금 질비한 상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마테우스는 오늘 복귀를 하지만은 7멤버 지금 현재 7명이 빠지는 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산프 사이드에 조금 신승 정도는 조금 예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산프 지금 4연패 기간 동안 물론 또 오늘 조금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긴 한데 한번 또 핸디값은 그래도 살짝 한번 조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요 경기 약간 산프 우세 조금 근소하게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길. 아무래도 지금 현재 약간 감독 변화로 인한 과도기가 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있긴 합니다. 무엇보다 가울 감독 체제에서 약간의 조금 과도기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요 경기는 그래도 산프 사이드로 그래도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경기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후쿠오카와 바렌나의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후쿠오카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또 리그 첫 승 드디어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김명희 감독이 팀을 떠나고 나서 또 약간 팀의 과도기가 좀 왔었고 여러 가지 조금 불협화음으로 조금 시즌 행보가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지난 경기 때 첫 승을 거두긴 했지만은 경기력 자체는 그래도 산프이로한테 조금 밀렸어요. 밀렸던 경기를 조금 보여줬고 최근에는 뭐 간바전, 시미즈전 이렇게 조금 무승부를 조금 기록했던 거는 상당히 또 고무적인 조금 요소였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일단 요 경기는 더비 게임이에요. 일단 이제 규슈 더비로 이제 또 후쿠오카와 바르나가 규슈 지역이다 보니까 더비 게임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후쿠오카도 지금 현재 벤칼리파, 우에지마, 뭐 타베이 이런 자원들이 조금 오늘 경기 빠지는 경기고요. 우스이가 지금 팀 내 주포라고 이제 조금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은 올 시즌 한 골도
기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득점 부진을 제대로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반면 또 바렌나도 오늘 경기 약간 산타나 부상, 에메르송 부상 이런 부분에 또 부상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두 팀들이 조금 원활한 경기 공격력들을 조금 보여줄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만큼은 2.5 언더 가능성도 조금 높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또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무승부를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공략을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공격진들 부진들이 조금 심각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여러분들은 조금 감안을 하신다면 충분히 또 무승부 또 2.5 기준점 언더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고, 조금 더 안전한 접근 포인트를 원한다, 난 조금 안전하게 가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바렌나 프렌을 조금 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두 팀 다 공격진들의 부진들 오늘 조금 보실 수 있는 경기는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이다. 포항과 또 제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주는 약간 상성관계를 타는 팀이에요. 어떤 팀한테는 또 강한 팀들이 있고 어떤 팀한테는 또 약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는 팀들이 좀 있는데, 특히 또 제주는 이제 포항 원정에서 약해요. 포항 원정에서 최근에 또 3연패를 당할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뭐 작년에도 역시 또 원정 성적이 4승 5무 11패였습니다. 상대 또 원정 성적이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거를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 또 포항은 이제 약간 부상 여파가 거의 다 캐설이 되다 보니까 오늘 경기 조성욱 빼고 풀멤버입니다. 풀멤버를 조금 가동을 할 수 있는 경기고요. 최근에 또 이호재가 두 경기 연속으로 또 골을 기록하고 있죠. 이호재의 폼이 조금 심상치 않게 조금 올라와 있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전 충분히 또 이 경기 약간 포항의 홈 기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제주 무엇보다 원정 성적이 떨어지는데요, 포항 원정에서 최근에 또 심각한 고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이 경기는 약간 포항의 일반승 정도, 또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고 그렇게 접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언어바 기준은 그때그때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2.5 기준점에서는 언어바는 그때그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던 매치이기 때문에 요경이 저는 언어바는 조금 비추로 조금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신 분들 지금 100분, 지금 70분 정도로 계시는구나. 추천 절차 계속해서 조금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FC 서울과 전북현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무엇보다 또 서울도 분위기가 상당히 또 좋았죠. 그런데 직전 경기 때 조금 아쉽게 안양전에서 무승부를 조금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 이제 무엇보다 4승 1무로 지금 현재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점들 상당히 또 고무적으로 조금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북도 지금 현재 3승 2무 1패로 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양 팀들의 승점 차가 2점 차예요. 1위 서울과 전북 이제 2점 차의 승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승패가 갈릴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한 가지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무엇보다 전북은 그래요. 전북은 일단 일정순의 컨디션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감독 변화, 정정용 감독 체제에서 약간 밸런스를 조금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서울이 물론 좋은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서울은 지금 현재 맞대결을 펼쳤던 팀들이 본인들보다 체급이 조금 낮은 팀들과의 매치였다는 점들은 한번 또 여러분들이 조금 고무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또 제주 과도기죠. 포항도 부상자가 많았죠. 광주도 일단 작년보다 약해졌죠. 그런 팀들 상대로 조금 승리를 거뒀었고, 직전 안양전에서는 또 1대1 무승부 조금 기록을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점이고요. 첫 승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인천 유나이티드 상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보다 약간 체급이 전력적으로 조금 약한 팀들 상대로 승리했다는 점들을 조금 요거 약간 요렇게 조금 리그 1을 조금 달리고 있는 성적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일정상의 도움도 조금 있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존재를 하는 경기고, 반면 또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초반에 조금 안 좋았죠. 부천전에 패배, 뭐 김천 상무전에 무승부, 광주전에 또 무승부,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하다가 최근에 또 안양전의 승리, 대전전의 승리, 울산연대전의 승리까지 거두면서 최근에 또 3연승은 어떻게 보면 또 리그 강호팀들과의 또 3연승을 또 펼쳐내면서 상당히 또 분위기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또 전북의 컨디션이 최근에 더 좋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무엇보다 시즌 맞대결, 일단 지난 시즌에도 무엇보다 일단 상당히 또 상대전에서 조금 고전을 했던 내용들이 좀 있고요.
실제 또 이제 전북전에서 또 서울이 또 상대 또 취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최근의 맞대결에 승리가 없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전 요 경기 전북 역배당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 조금 1위를 달리고 있어요. 1위로 상대 또 컨디션이 좋고 공격진들도 새로도 영입됐던 용병들이 무엇보다 조금 퍼포먼스가 조금 살아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전북전의 열세 그리고 또 전북이 최근에 또 강호팀들을 꺾어내면서 3연승의 반등세 제대로 조금 분위기를 타고 있다면은 이건 전북 사이드의 역배당과 프렌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또 언어바를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언어바는 조금 패스를 하시고 승패 런업에 조금 집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부산 아이파크와 용인F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부산 아이파크 상당히 또 분위기가 좋죠. 지금 현재 또 2부 리그 1을 달리고 있습니다. 5승 1무 또 상당히 또 분위기가 조금 좋은 가운데 있는데요. 일단 이제 부산 아이파크 같은 이제 용병들 물갈이가 다 됐습니다. 감독도 변하고 일단 역시 또 변화들을 조금 잘 끌고 왔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로 일단 크리스티아니 팀 내 약간 밸런스 가브리엘과 또 두 용병들이 예전 또 라마스 패신 체제보다도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또 수비도 지금 현재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6경기 동안 득점은 이제 무엇보다 14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이제 2.3골 정도가 돼요. 2.3골, 2.5골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또 득점력은 준수한 가운데 있는데 실점도 지금 이제 5승 1무 가운데 7실점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공수 밸런스의 안정세를 제대로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또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용인FC 지금 16위를 달리고 있죠. 역시 또 약간 조금 한계치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직전 전남전에서 무엇보다 2대2 무승부를 조금 거두면서 일단 어떻게 보면 첫 승 타이밍을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용인도 조금 문제가 뭐냐면은 득점 대비해서 일단 역시 3무 3패 이렇게 조금 기록해주고 있는 동안 6경기 동안 실점이 11실점이에요. 11실점으로 득점은 일단 6득점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어쩌면 실점은 11실점으로 상당히 또 공수 밸런스가 균열이 조금 나 있는 상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요경기는 아무래도 조금 체급차를 느끼게 만드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새로 영입됐던 르본이나 이런 자원들도 실질적으로 약간 경기력이 조금 용병으로서의 또 퀄리티를 조금 못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요경기는 부산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좋게 한번 생각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누구나 보는 부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요 경기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 개인적으로 요 경기도 굳이 또 원오버를 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약간 오버가 좀 땡기는 경기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요. 일단 요 경기는 언어바는 패스,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시면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와 대구FC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경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언어바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은 요 경기는 승패는 패스 하셨으면 좋겠어요. 승패는 패스. 자, 무엇보다 두 팀들 득점력들 폭발적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또 이제 약간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6경기 동안 13득점을 조금 기록해주고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5경기밖에 안 치렀어. 수원은 이제 한 게임을 덜 치렀어요. 근데 11득점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두 팀들의 일단 득점력들이 폭발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점이고 수원FC는 프리조 또 하정우 또 윌리안 이런 자원들의 공격진들이 지금 무엇보다 멀티 포지션에서 상당히 또 좋은 득점들을 조금 기록해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를 할 수 없다. 반면 또 대구는 또 실점이 많아요. 대구도 실점이 많고 수원FC도 생각보다 지금 현재 실점률이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용인이 고민하지 마시고 승패보다는 역시 또 오버사이드 일단 2.5 기준점이라면 충분히 또 오버를 조금 염두하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또 그죠? 어느 발을 조금 건드릴 필요는 승패를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하나와 기아의 경기. 또 기아가 또 2.05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약간 잘 들어오는 또 역배죠. 2.05배를 조금 받게 됐는데요. 자, 요 경기는 이제 2.05배 역배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역시 또 조금 기아를 조금 손대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한번 또 같이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오신 분들 계속해서 즐겨찾기 추천 눌러주시고요. 자,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치업 왕앤첸과 이의리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왕앤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일본 야구 2부 리그에서 뛰다 왔어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친구인데, 전반적으로 일단 일본 야구는 2부 리그라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일단 국내 프로리그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조금 높을 수 있다는 점들,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두 경기 동안 이제 안정적입니다.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면서 WHB도 지금 현재 1.03으로 상당히 또 조절을 조금 잘해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일단 왕앤체는 또 한국 리아구 KBO에서는 충분히 또 이제 일정 수준의 퍼포먼스가 조금 나와줄 수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또 라쿠텐 육성 자원이었기 때문에 일단 역시 요 경기 일단 국내 리그는 조금 더 가능성, 일단 컨트롤 면도 상당히 또 안정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다음에 또 이의리가 문제예요. 이의리가 지금 현재로 직전 NC 상대로 또 홈런 2방 맞고 2.1인 동안 6개의 볼넷을 허용했습니다. 홈런 2방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건 조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격적인 피칭이 나오다 보면 조금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무엇보다 2.1인 있던 볼넷을 또 6개를 허용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또 이의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볼넷 허용이에요. 볼넷 허용.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계속해서 일단 지금 현재로 직전 첫 경기도 SS전에서도 또 조기 강판을 당했어요.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등판했던 두 경기를 전부 다 이제 선발 투수가 평균 이제 이닝 소화력이 지금 이제 2.1이닝밖에 안 됩니다. 두 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이거 과연 좋게 볼 수 없는 지표죠. 기아가 또 불펜이 강하지 않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요런 약간 선발 우세, 당연히 조금 하나 사이드로 조금 기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지는 약간 하나도 약간 뭐랄까 불펜진들의 불협화음들이 살짝은 조금 보이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한데요. 무엇보다 기아는 조금 수위가 조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하나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특히 또 이의리는 또 원정이 더 부진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요 경기 저는 약간 하나 사이드 조금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언어바를 조금 굳이 본다면 오바가 조금 땡기긴 합니다. 9.5 기준점이라면은 그렇게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아무튼 요 경기는 하나 사이드 또 오바 사이드 이렇게 한번 각을 잡아 보시길.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요코베이와 히로카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약간 비 오는 구장들도 좀 있었죠. 오늘 조금 화창한 가운데에서 조금 펼쳐진다는 점이고요. 자, 오늘 경기 아즈마와 또 타노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일단 아즈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역시 또 선발로서의 또 입지를 제대로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물론 또 1승 1패를 조금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두 경기 동안 또 탈삼진을 16개를 또 솎아내면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기가 또 요미전이었어요. 요미전에서 7이닝 동안 5피안타 9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1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즈마의 퍼포먼스는 실질적으로 조금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반면 또 이제 타녹 같은 경우도 나름 또 준수합니다. 지금 피칭 내용이 조금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친구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이닝 소화력이 조금 아쉬워요. 지금 현재로 약간 물론 주니치전 7인을 조금 소화를 하긴 했었는데요. 직전 한신전 같은 경우는 조금 고전했던 면들이 좀 있단 말이지. 그런 부분 조금 고려했을 때 주니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7이닝을 조금 소화를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조금 드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고, 일단 요 경기는 아무래도 아즈마의 선발 우세를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약간 히로가 또 원정 받다가 조금 문제거든요. 홈에서는 타격감이 너무 좋은 팀인데 원정만 가면 이 타격감들이 조금 감소를 하고 또 불펜진들도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조금 잔존하죠. 일단 또 욕구의 또 불펜진들의 우세, 선발이 또 팽팽하더라도 후반기 경기력에서는 확연하게 조금 이제 또 요코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걸 조금 고려를 한다면은 충분히 또 용기는 조금 요코베이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선발을 떠나서요. 일단 불펜진이나 팀 밸런스 이런 부분이 조금 요코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겠죠. 언어바가 조금 없어요. 언어바가 없기 때문에 또 딱히 언어바는 땡기는 경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패스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주니치와 한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또 언어바가 있어요. 위에 경기는 또,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연장 처리, 제가 또 6개월까지 조금 처리를 조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크크엔님. 자, 요 경기는 또 언어바가 있어요. 하필이면 또 위에 경기는 또 없고, 요 경기는 언어바가 있다면은 뭔가 또 이유가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또 그 부분을 조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주니찌와 또 한신 매치입니다. 자, 주니찌, 한신 매치. 자, 일단 표 발송 해드리고요. 다시 또 진행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추천이 72개인데요. 여러분들,
좀 손가락이 조금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죠? 조금 추천들 계속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조윤희치와 한신 매치입니다.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오노 유다이와 지금 현재 이하라의 또 등판 일정으로 또 잡혀 있습니다. 일단 두 팀 선발들 막강해요. 지금 현재로 일단 오노 같은 경우는 또 홈 경기가 강하죠. 일단 작년에 또 이제 원정 경기는 일부러 안 세웠어. 홈에서만 등판을 시켰을 정도로 오노는 홈에서는 또 특화된 존재죠. 나고야동 홈에서만큼은 또 극강의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직전 요미전이었어요. 요미전에서 9이닝 동안 111개의 공을 던지면서 4피안타, 6개의 탈삼진, 1실점을 했습니다. 상당히 또 안정적인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홈 경기 한신전도 심지어 좋아요.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너의 피칭 내용은 딱히 깔 게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 경기만큼은 상당히 또 준수하다는 점들. 반면 또 이하라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 요코베이전에서 5이닝 동안 1피안타, 1실점 이렇게 조금 기록하면서 상당히 또 이제 안정적인 피칭 내용으로 이제 또 2년차 징크스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준수했다. 시범 경기 때도 좋았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또 주니치가 나름의 또 타격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갔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조금 그런 애들이 좀 있었는데 한신이 또 역전 승리를 조금 하긴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약간 승패는 약간 관망이 조금 필요한 경기다. 아시겠죠? 승패는 한 차례 조금 지켜보시고 5점 언더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여기는 충분히 또 일단 메리트를 조금 보실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 두 팀 선발들 무엇보다 주니치도 타격 부진이죠. 주니치도 기본적으로 이제 봤다가 일단 이제 조금 늘 또 기복이 조금 심한 내용들, 또 홈에서도 딱히 임팩트가 그렇게는 없는 내용들,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했을 때 양팀 선발들이 너무 강하다. 일단 요 경기는 언더만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시기 바라겠고, 승1패 1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승1패 1도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1패 1이나 언더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리오넨과 소프트뱅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이제 또 양팀 선발들 1차전 매치업이 또 있었던 내용이었죠. 자, 무엇보다 이토와 우아사와의 매치입니다. 직전에 이제 또 소뱅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였고요. 그때 당시에도 양팀들이 또 맞대결을 펼쳤었는데 원래 또 양팀 선발들이 둘 다 니오넴 출신이죠. 우아사도 그렇고 또 이토도 그렇고 니오넴 출신인데 또 약간 이제 또 소뱅이 또 몸을 담았다가 작년까지는 그지, 이토가 또 이제 약간 다시 또 니오넴으로 또 이적을 했습니다. 둘 다 또 메이저리그는 실패를 했어요. 그런 애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해 드리자면은 니오넴 타자들도 또 우아사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있고 소뱅 타자들도 이토를 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저는 난타전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7.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 충분히 또 고려를 해보시더라도 조금 나쁘지 않은 컨디션이 조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승패 라인업에서는 지난번 매치도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소뱅이 또 집중력이 상당히 또 좋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또 리오넴이 또 나름의 또 홈발의 퍼포먼스 조금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만은 무엇보다 저는 약간 조금 기본적으로 약간 소뱅의 타선 밸런스, 또 부상 여파가 조금 없다는 부분과 뭔가 약간 리오넴은 약간 거포 위주의 조금 플레이를 조금 이어가고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약간 소뱅 같은 경우는 조금 짜임새 있는 타선 라인을 조금 존재하고 있죠. 약간 조금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했어도 좀 약간 조금 소뱅의 전력 우세를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지금 상대전적 4연승이긴 합니다. 4연승의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소뱅 사이드 또 오바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투의 또 메이저리그 발언은 저는 조금 실수였다. 아시겠죠? 아리아라랑 조금 착각을 했네요. 아무튼 요 경기는 아무튼 역시 또 오바와 또 소뱅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라쿠텐과 오릭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라쿠텐과 오릭스 자 한번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경기 약간 선발에서 오늘 날씨부터 조금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그렇게 오진 않았는데 좀 심하게 안 왔어요. 구장 상황 때문에 약간 취소가 됐던 경기였고 오늘은 또 날씨가 좋습니다. 자, 그건데 또 오늘 선발 매치업 하야카와와 지금 현재 쿠리아른의 매치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즌 무엇보다 하야카와 같은 경우는 조금 의외의 성장세를 조금 보여줬어요. 지난 시즌 초반 같은 경우는 하야카와가 역시 또 배팅볼이었고 몇 년 동안 하야카와가 나왔던 경기는 라쿠텐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또 중반부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팀 내 간판 에이스로서의 또 성장세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고요.
최근에 또 2군에서 조금 더 정비를 조금 하고 올라왔는데 2군 피칭마저도 상당히 또 준수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이커의 밸런스가 상당히 또 주면제로 조금 주가를 제대로 조금 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군도 상당히 또 준수했어요. 뭐 야쿠전도 그렇고 지바롯데전, 뭐 뉴nem전도 상당히 또 1실점, 이렇게 조금 4.2이닝 1실점 호투를 보였을 정도로 상당히 또 준수한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출발이 조금 늦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저는 하이카의 퍼포먼스 나쁘지 않았다는 점들, 성장세를 제대로 조금 띄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고요. 반면 또 코리아는 또 말할 게 없죠. 코리아는 같은 경우는 퍼시픽 리그로 또 넘어와서 일단 센트럴 리그에서 퍼시픽 리그로 넘어와서는 지금 현재 너무 잘해주고 있어. 히로카프 시절 때부터 보다는 지금 현재로 확실히 오릭스와의 또 결이 상당히 또 맞는 자원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로 리그 정도가 지난 시즌부터 충분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올 시즌 이제 또 직전 뉴nem전도 또 호투가 있었습니다. 물론 또 승리는 없었고요. 6이닝 3실점이 조금 있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 경기도 또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단 한 이닝 조금 크게 흔들렸던 내용이 있고요. 라쿠텐전에서 직전 경기 때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9이닝 동안 12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무엇보다 압도적인 피칭으로 또 지금 현재 라쿠텐의 타선을 또 침묵시켰던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또 라쿠텐전이 조금 좋았어요. 좋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특히 또 라쿠텐이 뭐 세이브의 또 이마이나 또 이런 자원들 같이 실제 약간 천적급으로 또 약한 투수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쿠리아렌이 조금 연출을 할 수 있다면은 지금 현재 유은기가 또 언어바가 없잖아요. 언어바가 지금 현재로 없는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언더가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긴 해요. 언더가 상당히 또 좋아 보이는 경기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하야카와도 준수합니다. 하야카와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피칭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 쿠리가 지금 현재 조금 더 페이스가 조금 불이 붙어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또 지난 경기 때 완봉승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불펜에서도 약간 오릭스의 조금 우세를 조금 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선발 매치업이 팽팽하더라도 용인은 오릭스 역배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매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용인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충분히 또 언어반은 조금 언더가 좀 땡기는 경기인데 언어반은 없고요. 오리스 역배당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요코마리와 도쿄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도쿄가 지금 현재 정배당을 조금 받았는데요. 올 시즌 도쿄가 조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표죠. 두 번째 표 조금 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체크. 자, 요거 조금 정리 좀 하고. 잠깐만요. 사이즈만 조금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크. 오신 분들 요때 또 추천 절차 눌러주십시오. 자, 체크 됐죠? 맞습니다. 그래도 경기가 조금 좋아요. 좋은 경기들이 좀 있다는 점인데 자, 올 시즌 도쿄가 지금 이제 동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순위를 조금 넘어서서 원래 또 도쿄가 원정력이 되게 안 풀렸거든요. 또 몇 년 동안 이제 도쿄 같은 경우는 되게 또 부상 여파도 조금 심각했고 그런 행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경기력 자체가 원활하지 못했던 팀입니다. 그런 행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최근의 페이스가 무엇보다 올 시즌 되게 또 핫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뭐 최근에 또 히안도 또 복귀를 했고 상대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무엇보다 요코마리 전에 일단 작년에도 요코마리가 지금보다 체급이 더 높았을 때 또 지지난 시즌에도 유난히 또 요코마리 원정에서 도쿄가 강했어요. 작년에 또 도쿄가 원정도 부진하고 재작년에 더 부진했던 내용인데도 요코마리 원정에서만큼은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게 도쿄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희한하게 이런 상성관계를 조금 보여줬던 면들이 좀 있다는 점인데 무엇보다 요코마리가 또 최근에 어떻게 보면 또 올 시즌 뭐 모기업이 또 약간 파산 직전에 좀 있다 보니까 지원도 좀 약했고 예전보다 조금 약해졌죠. 오늘 경기 약간 타니무라 복귀 이슈는 조금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수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단 이제 도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조금 느린 템포의 팀이고요. 약간 이제 또 뒷선 수비를 조금 중시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요코마리는 또 이제 도쿄와는 좀 다르죠. 업템포의 팀이고 늘 뒷선이 조금 불안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수비력에서 양 팀들의 차이가 커요. 무엇보다 이제 공격진들은 딱히 도쿄도 뭐 희한의 폼이 뭐 불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내용이지만은
수비력의 차이가 현격하게 납니다. 그런 내용들을 또 지면제로 또 요코마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올 시즌도 실점이 너무 많죠. 뭐 직전에 또 가시와전에서 3등의 패배, 뭐 가와사키 상대로 또 5등의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매 경기 실점률이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도쿄의 수비 밸런스를 조금 더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공격적으로 이제 도쿄가 어떤 내용들을 조금 보여줄지는 조금 관건이긴 한데요. 늘 또 이제 도쿄는 요코마리의 수비를 잘 격파했다는 점들은 조금 주요 포커스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코마리는 도쿄전에 또 약해. 요코마리가 또 수비 강한 팀들 상대로 조금 약합니다.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도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일단 요 경기는 2.5 기준점이지만은 한번 또 오버도 조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조금 욕구는 늘 또 도쿄전의 실점이 조금 많았다는 점들 조금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도 긍정적, 도쿄 사이드로도 긍정적.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빗셀 고베와 나고야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셀 고베도 역시 또 부상 여파가 조금 가볍진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상 봤을 때 약간 일정 수준의 부상 여파가 조금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긴 합니다. 그래도 나름 또 서부 1위로서 퍼포먼스 조금 잘 달리고 있고요. 최근 또 오카야마 또 시미즈 산프이를 꺾어내면서 지금 현재 3연승의 페이스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고야가 원정 부진이죠. 일단 고질적인 원정 부진이 좀 있고요. 그런데다가 마테우스 부상, 또 인디우 부상, 코야마츠 부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격진들이 거의 전멸 상황입니다. 전멸 상황으로 지금 현재 좋지 못한 리듬감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지금 현재 나고야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가 조금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약간 좀 뭐 오사코 부상 이슈가 조금 빗셀 고배는 조금 있고요. 여러 조금 이제 부상 여파가 조금 가볍진 않은데 충분히 또 약간 빗셀의 일반승 정도는 한번 또 고려해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일단 나고의 또 원정 부진들 이런 걸 조금 생각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어느 반은 살짝 손대지 마시고 승패라름의 빗셀 사이드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교토 상가와 오카야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토 상가도 이제 또 1부 리그에 안착을 했죠. 이제 몇 년 동안 또 잘 버텨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 감독이 또 너무 좋은 감독이에요. 일단 조기재 감독, 일단 이제 한인 교포 출신 감독인데 아무래도 일단 역시 또 예전에 또 쇼난을 또 수비 축구를 만들어서 쇼난 감독을 또 오래 했었어요. 쇼난 감독을 오래 하다가 또 교토로 가서 교토를 또 승격시키고 일부에 또 안착을 시켰을 정도로 조기재 감독은 상당히 또 뛰어난 감독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또 이제 엘리아스가 이제 또 복귀 가능성이 조금 이야기가 좀 되고 있어요. 약간 조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반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엘리아스가 또 빠지더라도 최근에 또 툴리우가 또 폼이 좋아요. 툴리우가 또 공격에서의 상당히 또 힘을 내주고 있고 오카야마는 지금 이제 루카운 부상, 레오 부상, 그리고 또 야마네, 타비 역시 또 공격 라인업 때 부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가운데 오카야마가 교토 원정을 떠나게 됐는데요. 지금 교토도 엘리아스 부상 여파가 있지만 오카야마의 부상 여파가 더 크다는 점 그런 부분과 특히 또 이제 오카야마는 원정에서 부진한데요. 교토 원정 최근에 4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교토 원정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또 페이스가 뚝 떨어져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충분히 또 여기는 교토 상가의 전력 우세 조금 더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엘리아스까지 또 복귀를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는 약간 조금 반반 정도로 조금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조금 있다가 뭐 라인업이 조금 나온다면은 충분히 또 엘리아스 합류한다면 배당이 조금 빠질 수도 있다는 점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어느 반은 패스하시고 승패는 교토상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간바 오사카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또 이제 아챔2였죠. 주중 경기 아챔2를 치렀었는데 그 경기는 이제 우리가 또 무엇보다 방콕 유나이티드 역배 프랭 가능성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방콕 유나이티드 9배도 가능성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엇보다 그 조금 다른 박스가 조금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죠? 그 경기 조금 나름의 또 흐름이 있었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었고요. 아무튼 이제 그 경기 때 또 패배를 당했어요. 간바 오사카 똥배당을 받고 패배를 당하다 보니까 다음 주 이제 또 방콕 원정 또 일정을 또 떠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지금 아챔2가 어느덧 이제 약간 준결승까지 좀 모았기 때문에 이제 또 우승에 또 간바 오사카도 열망이 있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간바 오사카 지금 현재로 이 경기에 조금 집중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돼 있다는 점이고
약간 지금 이제 우삼이 부상 포함해서 부상자도 많아요. 부상자도 많은 데다가 오늘 또 그 가운데에서 또 1.5군을 또 구성을 해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과이또 간바 오사카가 세레소 오사카와의 오사카 더비에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본다면 조금 부정적이란 말이지.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자 그건데 또 세레소 오사카도 지금 이제 루카스 부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혼마 징계 또 옌키 또 부상 이런 부분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뭐 사쿠라가 최근에 또 폼이 올라와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전 요 경기는 왜 세레소가 왜 역배일까 이런 생각 조금 들긴 합니다. 충분히 또 역배 가능성 한번 또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홈에서 방콕한테 패배당했고 준결승에 열망이 있는 지금 이제 간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음 주 일정에 조금 힘을 실어야 된다는 점들, 또 그러다고 또 부상 여파도 더 심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여기는 세레소 역배당 가능성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도 난 안전하게 갈 거야. 조금 안전한 접근 포인트를 원한다. 이러시면은 세레소 프렌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용기를 어느 발을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발은 살짝 조금 패스를 하시고 역배 프렌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하나은행과 삼성생명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경기 딱 5점 차였죠. 승호패 5의 가능성도 조금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삼성 프렌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5는 조금 뭐 좋은 접근이 됐을 것 같고요. 약간 프렌은 조금 1점 때문에 아쉬웠던 경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경기 때 이제 결과치를 조금 보자면은, 조금 삼성, 뭐랄까. 조금 턴오버만 조금 줄였으면 충분히 또 잡을 수 있는 경기였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난 경기 때 결과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61대 56으로 상당히 또 저득점이 났어요. 저득점이 났던 가운데 있었고, 자, 그 가운데 또 2점 성공률은 또 삼성이 앞섰습니다. 44%로 조금 앞서 있었던 내용들. 하나은행이 지난 경기 때 2점 성공률이 상당히 또 안 좋았어요. 시도 대비해서 상당히 또 안 좋았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 3점 성공률에서 조금 앞서 있었던 부분들. 일단 삼성이 또 어떻게 보면 3점 성공률 10% 이렇게 조금 기록을 했던 경기였는데, 턴오버도 무엇보다 조금 7개나 조금 하나은행 쪽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도로 턴오버 관리가 조금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접전이 조금 흘러갔던 내용인데 2점에서는 삼성이 우세, 또 턴오버에서는 또 삼성이 우세, 3점에서는 또 하나가 우세, 또 이런 부분도 조금 보여줬지만은 결론적으로 일단 리바운드 경합도 상당히 또 팽팽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원의 강점들이 조금 달랐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뭐 스틸도 약간 조금 삼성이 조금 우세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여러 좀 내용적인 지표로 봤을 때 오늘도 역시 접전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오늘도 약간 비슷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요때 당시와 조금 비슷한 상원의 강점들이 조금 다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또 승호패 5 다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즌 내내 저지표가 조금 들어갔던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건데 또 오늘도 약간 프렌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나 122.5 기준점이라면 한번 또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더도 조금 좋아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두 팀 다 지금 이제 빠른 템포로 막 리그 경기 같이 그렇게 조금 플레이를 하고 있진 않지. 조금 루즈한 수비력을 조금 신경을 쓰는 부분들도 좀 있다는 점들. 언더도 조금 좋아 보이고 승호패 5 거기다 또 프랜사이드 일반 승은 그래도 하나에 조금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광주와 부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광주는 작년보다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죠? 부천은 이제 또 승격에서 나름의 또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는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전의 맞대결은 이제 3연승으로 광주가 조금 우세긴 합니다. 부천전의 맞대결은 조금 우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일단 이제 무엇보다 공수 밸런스가 근데 아직까지 조금 광주는 조금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일단 요 경기를 한 차례 조금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승패는 한 차례 조금 지켜보시되 두 팀 다 지금 현재로 약간 부천도 그렇고요. 일단 광주도 그렇고 공격 밸런스가 지금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했을 때는 요 경기는 약간 조금 2.5 언더만 조금 공략을 조금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승패는 개인적으로 3-3-3이에요. 그럴 정도로 조금 어디로 튀어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광주가 약간 부천전에서의 3연승의 페이스 그런 부분들 조금 잘 만들어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돼. 요 경기는 약간
2.5더만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인천과 또 울산 현대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일단 울산 현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뭐 작년보다는 조금 폼이 올라와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야구의 폼도 조금 좋은 편이고 그런 면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3승 1무 1패로 지금 리그 분위기를 잘 세팅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약간 인천도 최근에 뭐 김천 상무 안양을 잡아내면서 2연승의 페이스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더 긍정적일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제 무엇보다 최근에 맞대결 해서 일단 역시 인천이 울산전에 상당히 또 고전을 했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인천은 지금 이제 물론 또 2부 리그에서는 또 황태자였지만은 1부 리그 와서는 또 약간 사우스햄튼 같이 약간 뭔가 조금 수비적인 부분들이 조금 부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올 시즌도 약간 중위권 이상 조금 노려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한다면은 전 그렇진 않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팀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울산 현대는 지금 이제 뭐 에릭 말컹 이런 점들이 부상이더라도 김현석 감독 체제에서 최근에 또 페이스를 잘 끌고 가고 있다는 점들 조금 더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북전에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일단 체급적으로는 저는 봤을 때 뭐 일단 수비 밸런스나 공격 밸런스 이런 부분에서는 울산이 조금 더 우세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아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천의 공격력 준수하다고 보고 있지만은 울산전에 최근에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수비력의 세 차이가 조금 현격하게 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울산 배당 대비해서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시 또 어느 반은 조금 패스하세요. 어느 반은 조금 패스하시고 승패로만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기.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파주와 서울 이랜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약간 이랜드의 약간 체급을 조금 좋게 보시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랜드의 정배당 이렇게 조금 보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요 경기는 개인적으로 역시 또 오바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또 파주도 지금 현재로 공격력이 미쳤어요. 지금 최근에 또 수원FC 원정에서 또 수원FC를 또 2대1로 또 격파를 했을 정도로 최근에 공격진들의 활로가 무엇보다 조금 불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또 6경기 동안 10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대광 또 바스톤 뭐 이준석 이런 점들 포함해서 공격진들이 다양한 루트에서 공격진을 조금 품어내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또 이랜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오스마르나 뭐 지금 현재로 뭐 이주혁 이런 자원들도 조금 살아나고 있고 공격 자원들이 상당히 또 페이스를 조금 끌어오르고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역시 또 오바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만 조금 고려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최근에 경기력도 약간 업템포긴 해요. 업템포의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저는 상당히 또 이 경기는 조금 난타전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으셔도 좋겠다. 승패는 한 차례 관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패는 한 차례 조금 지켜보시기.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화성과 전남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은 이제 공격 라인업들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역시 또 수비가 문제죠. 수비가 조금 문제인 팀이고, 화성은 반면에 또 약간 득점이 안 되고 있어요. 득점이 조금 알뚜리 또 팀을 떠나다 보니까, 알뚜리의 빈자리를 좀 페트로프가 조금 잘 메워주고 있는 페이스인데, 무엇보다 지금 최소 득점, 지금 리그 꼴찌 앞잡이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득점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7경기 동안, 6경기죠. 6경기 동안 지금 이제 5득점 조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또 이런 부분들, 또 플라나 또 어떻게 보면, 플라나의 영역도 저는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거든. 플라나도 예전에 또 전남에서 또 뛰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플라나는 조금 문제다. 일단 양 팀들이 또 무엇보다 성적은 조금 안 좋습니다. 전남도 지금 14위를 달리고 있고 화성도 13위를 달리고 있죠.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 발디비아나 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수비 밸런스는 조금 문제지만 르본이나 이런 자원들의 공격진들이 아무래도 일단 역시 또 전남의 조금 전력 우세를 조금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남은 수비가 문제긴 해요. 근데 화성은 또 공격이 안 돼요. 공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남의 또 열악한 수비진들이 일정 수준 조금 버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는 전남의 공격진들의 우세를 조금 더 머릿속에 조금 집어넣으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남 승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화성의 득점력이 지금 너무 저조한 상황이다 보니까
언어바가 조금 고민이에요. 전남 경기는 대체적으로 그냥 오버를 조금 때려받고 싶은 경기긴 한데 일단 요 경기는 언어바는 살짝 조금 고민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국내 야구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시에 열리는 KBO 경기. 자, NLG와 SSG의 경기부터 조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경기는 이제 임창규와 김건우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무엇보다 LG 다시 또 타격감이 조금 살아내는 힘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죠? 그런 힘들을 조금 보여줬던 어제의 매치였고요. 자, 근데 임창규, 김건우 올 시즌 무엇보다 두 팀 선발들의 불안 요소는 무엇보다 조금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임창규가 약간 홈 경기가 조금 더 준수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뭐 최근에 또 LG가 뭐 페이스를 조금 끌어올리면서 뭐 작년에 또 연승을 달렸듯이 또 5연승의 페이스로 약간 반등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더 고려 대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요긴 저는 약간 승패보다도 약간 언어바로 약간 매치업을 조금 끌고 와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조금 들어요. 자, 임창규 올 시즌 피안타율 상당히 지금 현재 높은 상황에 조금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키움전에서는 5이닝 동안 9피안타 4실점이었어요. 키움한테. 그럴 정도로 또 취약했고 KT 상대로 또 5이닝 동안 6피안타 또 3실점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올 시즌 또 피안타율이 지금 현재로 너무 높아져 있다는 점들은 과연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임창규의 피칭 밸런스 약간 조금 균열이 가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 또 김건우 역시도 물론 또 역시 또 조금 좋지 못한 자원이죠. 물론 또 1승을 거두긴 했지만은 일단 롯데전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조기강 지난번에 약간 조금 나왔었고 짧게 조금 조기강판 1.1인 동안 홈런 한 방, 볼넷 4개, 4실점하면서 또 무너졌다는 내용도 좀 있었고 기아전에서도 약간 조금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역시 또 피안타율이나 또 볼넷 허용이 조금 많았던 자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9.5를 받을 경기는 아닙니다. 승패는 LG의 손을 조금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임창규도 지금 현재 피안타율이 너무 높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오버가 먼저 측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삼성과 N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클린과 테일러의 매치인데요. 일단 오르클린이 또 시범 경기 때 상당히 또 잘해줬어요. 야, 용병 잘 뽑았구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는데 지금 약간 개막하고 나서는 약간 기복들이 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약간 이닝당 기복이 조금 심해요. 잘 던지는 이닝이 또 있으면은 또 그렇지 못한 이닝들이 또 곧바로 이제 약간 조금 반응이 될 정도로 1인당 기복들이 상당히 또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르클린 조금 기복이 조금 존재한다는 점이고 테일러도 약간 이제 또 지금 현재로 잘 던져주고 있어요. 잘 던져주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약간 볼넷 허용이 조금 문제예요. 449 허용이 조금 문제인 친구인데 그나마 테일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위기관리 능력이 조금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는 선발에 있지만 전 살짝 조금 역시 또 테일러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두 팀 다 뭐 선발들이 AWHLP는 조금 비슷한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르클린이 물론 또 약간 뭐 장타형 또 약간 홈 경기에서 삼성 라이온즈 홈 코트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게 강세를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저는 약간 NC 역배 가능성 조금 보시더라도 조금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약간 흐름이 있죠. 야구라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지금 LG가 또 흐름을 좀 타고 있고 뭐 KT도 약간 흐름을 조금 탔던 경기가 좀 있고 시즌 초반에 또 NC가 너무 좋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NC가 지금 현재로 약간 그 흐름이 약간 끊겨 있긴 합니다. 끊긴 내용이고요. 약간 이제 또 삼성은 또 또이또이 퐁당퐁당 요런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전 요 경기만큼은 조금 이제 또 NC가 충분히 또 약간 선발의 이점을 조금 품고 갈 수 있는 경기다. 역배 사이드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겠고요. 용병들의 매치지만은 어떤 10.5 기준점이 조금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약간 주말에 또 약간 다득점이 조금 나오는 경기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KBO 같은 경우는 원래 또 화요일 같은 경우 약간 불펜진들이 또 월요일날 조금 쉬고 나오는 케이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화요일은 조금 저득점 경기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일단 이제 주말로 오면 불펜 피로도도 조금 높아져 있고 전반적으로 약간 조금 그런 애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도 약간 10.5의 기준점의 이유는 충분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 경기 한번 또 오버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NC 역배 오버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KT와 두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영준과 잭로그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일단 역시 또 잭로그도 만만치 않은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는 친구죠. 그런 애들이 좀 있다. 최근에 또 이제 또 어제 경기 어떻게 보면 연장 접전이었죠. 연장 접전을 갔었는데
실제 또 두산의 불펜들 상당히 또 불안했어요. 어떻게 또 앞서가고 4점 차로 또 연장에서도 격차를 조금 벌려냈었는데 겨우 또 7대 3으로 겨우 신승을 조금 거뒀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습니다. 어제 또 이제 두 팀 선발 어떻게 보면 불펜 소모가 양 팀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오늘 선발 메커니즘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매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제 약간 소영준 같은 경우는 뭐 삼성 상대로 최근에 또 6이닝 동안 9피안타 일단 6실점을 했어요. 6실점을 하면서 직전 경기에 한 차례 또 크게 무너졌었고 LG 상대로 3이닝 동안 7피안타 3실점 하면서 지금 시즌 출발이 소용준이가 조금 좋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소용준의 불안 요소, 잭로그의 약간 지금 현재로 뭐 방어율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잭로그는 하나전에 또 무실점 승리 이렇게 조금 거두다 보니까 잭로그의 손을 조금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상대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표로 봤을 때는 아 그래 잭로그가 지금 현재 피칭이 좋고 야 소용준이가 조금 안 좋지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잭로그 지난 시즌 KT전에 난타당하면서 조기 강판을 당했어요. 작년보다 이제 KT가 조금 더 환력적으로 조금 올라와 있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이고 소용준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두산전에서 4경기 동안 2승 1패 2.88의 방어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되려 또 상대전에서는 소용준이 훨씬 더 두산전에 오히려 또 강점을 보이는 투수라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잭로그는 KT전에 약했어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두산의 정배당은 조금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 역시 또 역배 사이드 KT 역배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즌 또 KT전의 조기강판 경기였어요.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제 또 이제 불펜진의 불안 요소가 더 컸다면은 두 팀 다 소모가 많았다면은 소용준이 쪽에서 이제 오늘 경기 퀄리티 스타트급의 경기를 조금 끄고 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용준은 두산전이 강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KT 역배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어느 반은 조금 손은 안 가지 않습니다만은 또 굳이 본다면 또 5반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게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키움과 롯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 롯데 지금 현재로 일단 요 경기가 8.5를 받았는데요. 아, 두 팀 용병들이 지금 현재로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즐리는 또 이제 약간 무엇보다 또 한신 출신이죠. 한신에서도 나름의 또 호투를 조금 펼쳤던 경기들이 좀 있었는데 무엇보다 KBO 와서 지금 현재로 조금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경기 동안 평균 이닝 소화가 4.2이닝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금 물이 달라서 그런가 조금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지 조금 납득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이고 자 와일스는 지금 현재로 용병급이라고 조금 보기엔 조금 애매한 성적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또 이제 약간 뭐 겉모습만 외국인인가 약간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직전 LG 상대로 5이닝 동안 8피안타 4실점 SS전에서 6이닝 동안 7피안타 또 3실점 이렇게 조금 기록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경기들이 더 많았다는 점에서 일단 와이스도 상당히 또 불안 요소를 조금 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물론 또 비즐리의 선발 우세를 조금 보시고 그나마 또 비즐리가 낫지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롯데 사이드로 조금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비즐리가 지금 현재 이닝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롯데 불펜도 조금 불안하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는 과감하게 조금 버리실 필요가 있다. 이 경기 또 롯데 정배당도 조금 손이 가진 않죠. 그런 의미에서 8.5 기준점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눌러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굳이 또 약간 뭐죠? 승패를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이기든 그냥 요 경기는 조금 점수대가 나올 수 있는 경기죠.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자, 다음 게임입니다. 세이브와 또 지바 롯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세이브가 다 잡았던 경기. 또 이제 신우하라였죠. 신우하라. 또 일단 세이브에 또 손흥민 닮은 선수가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깐 얼굴 한번 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또 선발로서 조금 실패를 했었죠. 자 보자. 신우하라. 조금 닮았어요. 닮은 내용이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어제 신우하라가 올라와서 다 말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유격수 실책이 있었죠. 유격수 실책으로 조금 그런 내용들을 조금 후반했었는데 약간 좀 닮았죠. 손흥민보다는 약간 억울하게 생긴 손흥민 이렇게 조금 닮았을 정도로 어제 약간 신우하라가 조금 말아먹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오늘 경기 또 한번 또 뚜껑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타케우치와 다나카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타케우치는 이제 무엇보다 또 그 팀에서 키우고 있는 확연한 좀 에이스 자원입니다. 이제 약간 신의 또 약간 조금 이제 성장세를 조금 보여주는 유망 자원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 피칭 내용은 또 홈 경기가 또 좋아요. 홈 경기가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직전 지바 롯데 원정에서 한 차례 조금 고전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바 롯데전에서 5이닝 동안 7피안타 4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당했어요.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방울도 상당히 또 올라와 있고 역시 또 약간 조금 내용적으로 이렇게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경기 때 곧바로 반등했습니다. 라쿠텐전에서 7이닝 동안 2피안타 10개의 탈삼진을 뽐내면서 일단 타케우치 난 역시 또 팀 내 이제 세이브의 간판 선발이다. 이렇게 좀 보여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전 제차 맞대결에서는 또 이제 그런 실수가 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또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 또 이제 타케우치가 또 홈 경기 피칭이 좋아요. 홈에서 또 더 좋은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약간 지바롯데 타선도 만만치는 않긴 해요. 실질적으로 최근 또 페이스가 또 올라와 있는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다나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직전에 세이브전에서 또 그때 당시에 또 타케우치와의 맞대결이긴 했습니다. 또 5이닝 동안 5개 탈삼진 5피안타 무실점으로 또 승리를 거뒀던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나카의 피칭 내용을 또 상대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피칭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다나카는 원정이 부진해요. 원정 피칭이 조금 기복도를 조금 보여주는 내용들이 늘 또 잔존했던 존재고 실질 또 세이브도 이제 타케우치가 또 홈 경기에서 또 극강의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이브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일단 고무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물론 타케우치도 상당히 또 준수하긴 하지만은 실제 또 이제 약간 불펜진들을 또 지바롯데가 잘 공략을 했죠. 어제도 그렇고 일단 이제 또 세이브가 지금 이제 타이너를 또 이제 선발로서 가용하다 보니까 확실한 필승 카드가 없는 게 조금 사실이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과도기가 좀 있다면은 일단 요 경기는 후반부까지도 약간 점수대도 조금 이어질 수 있다. 지바도 역시 또 약간 불펜이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5.5를 받을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5.5봐도 조금 좋아 보이고 굳이 또 승패를 본다면은 타케우치의 홈경기 피칭에 약간 기대치를 조금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약간 이제 오버도 긍정적, 아니면 또 세이브 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긍정적인 고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요미우리와 야쿠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또 길게 왔죠. 자, 이제 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이제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 또 지금 현재 방송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또 구독 계속해서 조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경기 마타와 야마노의 피칭력으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마타가 누구죠?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올 시즌 요미우리의 지금 이제 필살기입니다. 필살기 아시겠죠? 지금 현재 2군 무대를 씹어먹고 올라왔어요. 2군을 압도적으로 지금 씹어먹고 조금 올라왔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무엇보다 피안타율도 상당히 또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또 베네수엘라 출신입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26살 190cm에 또 101kg에 또 상당히 또 거구에서 나오는 160kg대의 공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상대 또 강한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이제 뭐 지난 시즌에도 또 역시 구원 등판을 조금 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 선발로서 이제 로케이션을 조금 가져가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무엇보다 약간 주변적으로 67이닝 동안 지금 이제 93개의 탈삼진을 뽑아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마타 같은 경우는 탈삼진율이 상당히 또 높은 친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야마노 같은 경우도 두 경기 승리를 하기로 했어요. 2전 전승을 조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이제 약간 시즌 출발이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요코베이전에서 승리 거뒀습니다. 7이닝 동안 2실점 8피안타 맞았어요. 8피안타. 주니치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6이닝 동안 4실점 6피안타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2승을 거뒀지만은 본인 피칭이 좋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2승을 거뒀지만은 팀 타선이 도와줘서 야쿠르트의 팀 타선이 도와줬기 때문에 승리가 나왔던 부분이라면은 일단 요 경기는 마타의 선발옷에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또 오늘 또 어떤 피칭 내용이 나올지 한번 또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또 탄탄한 베네수엘라의
또 속구 위력을 조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충분히 또 요미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느 반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요미사이드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려면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 방향성이 조금 될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 경기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면으로 경기 수가 상당히 또 많은데요. 좋은 경기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경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속간해서 조금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운도 좀 따라줘야 되겠죠. 뭐 축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퇴장 이슈 같은 게 조금 없어야 될 것 같고, 야구 같은 경우도 뭐 선발이 갑자기 공 맞고 내려간다거나 그런 이슈들이 좀 없어야 된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경기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서 오늘 또 야구, 축구, 또 이제 약간 배당업까지 한번 또 깔끔하게 먹어볼 수 있는 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적중 기대를 해주시길 바래요. 가자!